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합니다. 앞서 저희가 쭉 만나봤던 내란 수괴 혐의의 수사와는 별개로 또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그 헌재의 시간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새롭게 임명한 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부터 곧바로 보신 그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제 8임 체제인데 이거를 또 일단 4월 퇴임도 났지만 4월 퇴임이 예전 보수 5, 진보 3 뭐 이런 정도로 좀 나름 정도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중도 보수가 5분, 그리고 진보가 3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중도 보수가 5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천을 한 사람들, 뭐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거든요. 이런 추천인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좀 갈라지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본인이 법과 그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때 그때는 보수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그때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8명이 모두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렸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각각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면 일치된 의견으로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재판관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뽑은 변호사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오히려 법과 논리에 따라서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이르면 내일 오전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또 공교롭게도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변론 준비기일 때 화면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날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정확히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도 물론 그러면 일단은 예.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물론 다른 문제고요. 그건 사실이 있었다는 것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정영식 주심 재판관의 여러 얘기가 있었다면 그때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 헌법재판소의 공식 발표 중에는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가 한 건도 없다는데요?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변론 준비기일 2번째인데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여러 번 헌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서류를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지난번 1차 변론기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면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즉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국회 소추단에서 제출한 증거들 이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또 자체적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 내일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국무회의 회의록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회의록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만약 회의록 없다고 하면 참석한 사람, 일시, 장소 명시해서 제출해달라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아마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강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도 뭐 수사 부분 말고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밀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보면
수사 기록 요청 말아달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아마도 수사와 탄핵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진술에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될 때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수사에 조금 더 협조를 했었다면 당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이미 탄핵을 하고 공소장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현출된 자료들은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관련돼 있는 사람들,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관련자들을 헌법재판소에 일일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기존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인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부인하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